슈아츠 TV.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고 나니 온몸이 근질근질.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2년 정도의 준비를 거쳐 감사하게도 2022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독일 극장에서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과정은 험난했다. 아이를 키우며 10년 내내 고민했던 것 같다.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늘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사와 육아는 정말 나에게 맞지 않았다. 남편은 정신적, 신체적 컨디션이 뒷받침되어져야 하는 성악가라 내조가 필요했고 연년생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나 역시도 많이 지쳐 있었던 터라 밤에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휘몰아쳐 오는 감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많았다. 아이들을 보며 감사하고 행복했고 남편과 서로 돕고 그 시간을 잘 견뎌냈지만 이상하게 틈틈이 난 우울했다.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한 것인가? 왜 독일로 온 것인가? 아이들이 주는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내 평생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그러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30년을 살다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되어 갑자기 나를 내려놓아야 했던 그 몇 년이 내게는 인고의 시간이었다. 남편이 성악가라 난 어디서든 음악 쪽에 관련된 곳에 그와 함께 있었다.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동료들도 자주 만나고 초대하고 초대받는 일도 많았는데 그 시간에 어린 아이들을 돌보느라 허둥지둥이었던 나와 다르게 작품과 극장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남편의 동료, 특히 여자 가수들을 보면 마음이 요동을 쳤었다. 그런 못난 마음을 갖는 내가 싫어 더 우울했던 것 같다. 하고 있던 SNS도 삭제해버렸다. 지인들의 행복은 그런가 보다 했지만 노래에 관한 건 보기가 어려웠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남편은 늘 미안해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나의 절망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다. 육아의 무게를 알기에 남편은 연습을 가며 미안해했고 밥을 차려주면 고마워했으며 공연 가기 전 아이들 기저귀 한 번이라도 더 갈아주고 가려고 노력했었다. 남편이 차를 타고 연습 가는 모습을 아이를 안고 창밖으로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었다. 근데 그건 노래를 떠나 자유롭게 나가는 자체가 부러웠던 것 같다. 어쨌든 그런 마음을 아는지 꼭 집 쪽을 올려다보고 손을 흔들어주는 남편이 나는 늘 고마웠다. 남편의 첫 직장 생활의 시작이 내 첫 아이 출산과 맞물렸고 막 새로운 도시로 이사 왔기 때문에 마음 터놓을 친구나 도움 하나 없이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오롯이 둘이 견디며 아이도 키우고 우리도 커갔고 다행히 남편도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며 차츰 더 성장해 갔다. 10년 경단녀 탈출 후 출산과 육아 때문에 접을 수밖에 없었던 내 꿈을 내 가족이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다.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그때의 내가 정말 행복했는지는 모르겠다. 요즘 독일 클래식 시장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색다른 해석, 효과,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고 있다. 솔직히 모든 게 낯설었다. 내가 꿈꾸며 기대했던 곳과 현실은 아주 달랐다. 이곳이 내가 진정 원하던 그곳이 맞는가? 시즌 내내 물었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10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나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텃세 아닌 텃세도 감내해야 했다.
남편은 프리랜서 전향 후 몇 달 동안 집을 비웠고 나는 홀로 두 아이들을 키우며 밤낮으로 연습을 가고 공연을 해나갔다. 모든 일들을 혼자 처리해 나가고 두 아이의 스케줄과 나의 일정을 흐트러짐 없이 해나가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아프고 나까지 아플 때는 막막했다. 해외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비애가 아닐까? 그 어디에도 SOS 칠 곳이 없다. 아니,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도움받고 마음 불편해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니까. 어쨌든 그 시간에 나는 나름 많은 걸 시도해보며 여러모로 조금씩 성장했다고 믿고 있다. 어떤 면으로든 내 경험치가 한 단계 올라갔으니까. 그런 내가 이제 노래를 그만두려고 한다.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스레 그만두기도 했고 다른 곳에서 노래하려고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겨우 기회를 얻어 기획사 오디션을 갔더니 나이에 비해 경력이 너무 적고 예전부터 그랬지만 아시아인을 무대에 세우지 않으려 한다거나 극장 측에서 기획사에 요구하는 것이 오디션 보낼 때 30살 이하의 어린 가수를 보내라고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주변의 부정적인 말들은 흔한 일이니 그래도 계속 시도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첫 번째 걸리는 건 아이들이었다. 단란한 가정과 아이들도 내 꿈의 하나다. 새 직장이 생겨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거나 엄마와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다. 가정의 모든 일에 내 손길이 닿아야 직성이 풀리는 한국 엄마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해외살이와 아빠가 프리랜서 성악가라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했다. 카셀 극장에서 노래할 수 있어 가장 좋았던 것은 거주지가 바뀌지 않고 지금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으니 선택도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꿈을 향한 노력에 대한 대가에 관한 부분. 극장마다 예술가마다 연차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예술가뿐만 아니라 많은 극장 관계자들이 박한 월급을 받고 있고 많은 단체가 이에 이의를 제기해서 초봉을 올리는 법이 시행돼서 나는 그 혜택을 조금 보았다고 할 수 있지만 노래하기 위해 많은 걸 감수해야 하는 내가 만족하기에 첫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다. 10년의 공백이 있으니 이 정도는 감수하고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다음 스텝을 기약해보자는 마음으로 임했지만 어느덧 중년의 문턱에 선 나는 점점 현타가 오기 시작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정말 늦었다. 가수로 계속 생활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내가 노래와 함께 이루고 싶은, 아니 더 솔직하게 얘기해서 경제적인 만족감과 가정의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을지 10년 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난 노래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저 사회에 나가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일까? 그것도 아님 그저 돈을 벌고 싶었던 것일까? 내 맘속 어딘가에 꾸역꾸역 눌러담은 미련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지 싶다. 이제 이런 고민들도 그만해야지. 해보고 싶은 거 해볼 수 있게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통해 내가 원하던 건 이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으면 된 거 아닌가? 결정하기까지 용기가 필요했다. 이 순간까지도. 그 험난한 음악 세계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입지를 다지며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남편이 존경스럽다. 그리고 내 남편이기에 안쓰럽다. 가수에게 무대 위에 빛나는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얼마 전 누군가 나에게 그랬다. 왜 가만히 못 있냐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넌 보면 참 가만히 못 있는다고. 띵했다. 난 애써 웃어 보였지만 비꼬아서 던진 그 사람의 말에 내 안에 작은 불씨가 더 타올랐다. 그래, 난 그런 사람이다. 언젠가 더 나이 들어 아, 그때 그거 해볼 걸 하는 후회를 하기보다는 오늘의 미성숙한 나에게 매일 기회를 줄 거다. 또 아니어도 괜찮으니 어느 쪽으로든 움직이라고. 0.1mm라도 내가 가고 싶은 길 쪽으로 방향을 틀어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더 늦기 전에.